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그 마스터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이죠. 그 갈등 극복 경험 혹은 팀워크 발휘 경험.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런 그 내용을 담은, 이 제목의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 문항을 물어보는 기업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그 자소서 문항들을 검토하고 나서 조금 그 묶어서 그런 그 여러 문항들을 묶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죠. 갈등 극복 경험 혹은 팀워크 발휘 경험.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 갈등 극복과 팀워크 발휘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쓰는 입장에서는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 설명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터 자기소개서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매주 영상을 지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8개 문항을 추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예, 약 80여 개 대기업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전수조사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묻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범주화시켰어요. 그래서 묶었더니 8개 그 말하자면 범주가 되는 거죠. 8개 문항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과정 성공경험 작성법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셨고, 이제 오늘은 갈등 극복, 다른 말로 이제 팀워크 발휘 경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문항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후에 매주 하나씩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극복 경험, 팀워크 발휘 경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단어가 사실 이렇게 똑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갈등 극복과 팀워크 발휘를 어떻게 그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 극복 경험을 쓰라고 하면 갈등을 부각시켜서 좀 작성하시면 되고, 팀워크 발휘 경험을 쓰라고 하면 팀워크를 발휘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죠. 근데 팀워크 발휘 경험을 쓰다 보면 저절로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이제 갈등을 꼭 부각시켜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걸 쓰게 되냐면 팀워크를 발휘하는데 발생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 수정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례를 가지고 쓰실 수 있고 거기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둬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 쓰느냐에 따라서 갈등 극복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팀워크 발휘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갈등 극복 경험을 쓸 수도 있고 팀워크 발휘 경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세부 문항을 보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갈등 극복 경험이나 팀워크 발휘 경험에 그 해당하는 자소서 문항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 사람과 협력해서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쓰세요. 이거는 뭐예요? 딱 봤을 때 팀워크 발휘 경험 딱 떠오르셔야 되겠죠. 예. 그럼 팀워크를 발휘하는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뭐 환경적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건 내가 이제 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이 갑자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걸 부각시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팀원들 간의 갈등을 부각시켰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갈등 극복 경험과 팀워크 발휘 경험을 동일한 어떤 그 제목으로 두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예. 갈등 극복 경험이나 팀워크 발휘 경험이 똑같습니다. 쓰는 게.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면 두 개 다 쓰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항,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소서의 모든 사례는 세 문항을 묻던, 네 문항을 묻던, 5문항을 묻던, 회사마다 물어보는 문항 수가 다르니까요. 전체 문항이 다 직무 관련 사례이면 베스트입니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직무 관련 사례를 가지고 네 문항을 다 썼다, 세 문항을 다 썼다? 정말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관련 사례가 제일 베스트이다. 그런데 사실 직무 관련 사례가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번 문항에도 A라는 직무 관련 사례, 2번 문항에도 A라는 직무 관련 사례, 3번 문항에도 A라는 직무 관련 사례 이렇게 쓰면 그거는 제일 나쁜 거예요. 배드 케이스입니다. 아주 워스트 케이스, 제일 나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례라도
한 문항만 쓰셔야지 그 사례를 다른 문항에 또 우려먹고 다른 문항에 또 우려먹고 이렇게 쓰시는 건 정말 나쁜 자소서입니다. 네. 그래서 직무 관련 사례를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럼 많은 직무 관련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발생했던 조별 프로젝트라든가 조별 수업이라든가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 봉사활동하면서 있었던 일. 왜 동아리나 봉사활동은 어때요?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팀워크나 갈등에 해당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항목에 비해 사례의 무게감은 크지 않아도 좋다. 예, 그냥 평범한 사례 쓰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사례는 직무 관련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례 얘기할 때 또 그렇게 얘기하죠. 대학교 경험을 적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대학교 경험을 적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으로, 왜냐면 팀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으로, 그러니까 조별로, 그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별 활동, 그쵸? 팀으로 어떤 일을 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예. 팀으로 뭔가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 사례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자소서에는 무조건 좋은 사례를 써야 돼요. 예. 팀으로 했는데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예. 팀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못 씁니다. 자, 공모전에 나갔어요. 팀으로 수상 못했어요? 쓰지 마십시오. 못 씁니다. 그 경험은 딱 하나 쓸 수 있어요. 실패 경험에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성공적이어야 된다. 성공적이라는 개념 이제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성공적이면서도 뭔가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네. 상을 탔다. 결과가 잘 마무리됐다. A+ 학점을 받았다. 성공적으로 발표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저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다? 못 씁니다. 예. 그냥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쁘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어때요? 예, 내가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런 거는 쓰면 안 됩니다. 쓰지 못합니다. 예.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아웃풋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를 잘했다. 아웃풋이죠. 발표를 잘하면. 그쵸? 그런 거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팀으로 했었고 결과가 좋아야 되고 결과가 흡족했다. 마음이 좋았다. 못 쓴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결과가 성공적이어야 된다. 뭔가 측정 가능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팀활동 내용을 기술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자소서는 우리 팀의 자소서가 아니잖아요. 나의 자소서예요. 나의 자소서. 나의 자소서는 내가 여태까지 뭘 했냐를 쓰는 거예요. 우리 팀이 뭘 했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팀 성과 보고서지 나의 자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 자소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 활동 내용을 기술을 해야 돼요. 무엇을 했는지, 역할들이 다 어떤 걸 맡았었고 그중에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잘 진행을 했는지 팀 활동 내용을 기술하되 주로 내가 뭘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하셔야 돼요. 예, 팀 활동 보고서가 아니에요. 나의 자소서입니다. 그럼 이걸 쓰다 보면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생겨요?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자, 놓치지 마십시오. 의견 불일치는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팀워크 발휘 경험과 갈등 극복 경험은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를 처음에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의견 불일치는 뭐라고요? 갈등 상황인 거다. 예. 여러분 갈등이라고 그러면 멱살 잡고 싸워야지 갈등인 줄 알아요. 경찰서 가고 막 이래야지 갈등인 줄 알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절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나의 폭력성? 뭐 이런 거 쓰시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자, 1번 방법을 쓰자.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친구는 2번 방법으로 하자. 이랬으면 그게 의견 불일치고 그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요런 걸 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상치 못한 환경적인 변화,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 그런 일은 충분히 생기죠. 예.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환경 변화, 뭐 사건, 돌발적인 상황, 사건 이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극복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하자고 의견을 내서 사람들이 그 의견에 따라와서 그렇게 했더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쓰자는 거죠. 예, 그래서 팀 활동 내용을 기술하셔야 돼요. 뭘 하는 팀이었고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아서 몇 명이서 어떻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 써요? 나는을 쓰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소서는 주어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서술어는 단아가로 쓰셔야 돼요. 반드시 했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네. 주어는 왜 안 쓰는데요? 여러분 의문 생기죠? 주어는 왜 안 씁니까? 다 내 얘기예요. 자소서의 내용은. 처음부터까지 다 내 얘기지 남의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어가 당연하면 어떡합니까? 생략. 네, 그래서 주어 쓰지 않아요. 자소서에는. 우리가 명령문에서 너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니까. 당연하면 주어 생략하잖아요. 자소서는 당연합니다. 누구의 내용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나는. 그쵸? 네, 나는이라고 쓰지 않고 쓰려면 저는이라고 써야겠죠? 예, 나를 낮춰서 쓰셔야 되니까. 근데 안 써요. 왜요? 너무 뻔하니까. 예, 주어 생략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했다?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환경적 변화, 어려운 상황, 돌발적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쓰면 어때요? 훨씬 더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에서 나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훨씬 더 좋은 수준 높은 자소서가 되겠죠. 네,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내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왜? 내 자소서니까. 이거는 팀활동 보고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의 역할과 수행한 일,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쓰다 보면 뭐가 드러나요? 내가 발휘한 역량이 드러나요. 다른 말로 강점이 드러납니다. 예. 내가 무슨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탁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럼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라든가 배려, 아니면 적극성이라든가 열정, 아니면 어때요? 뭐 경청과 준비성 이런 식으로 나의 역량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쓰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발휘한 역량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단어로 짚어줘야 합니다. 단어로 쓰셔야 돼요. 직접. 예, 내가 어떤 배려심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발휘해서 얻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요렇게 마무리 문장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역량, 강점을 반드시 딱 집어서 단어로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예, 잊지 마시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했는지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예. 그러면 한 2가지 정도를 강조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 갈등 극복 경험. 지금 우리가 팀워크 발휘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갈등 극복 경험이 이제 의견 불일치 같은 경우는 갈등 극복 경험이라고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 극복 경험은 그러면 어떤 걸 쓰느냐? 의견 불일치 했던 거. 예, 대부분 의견 불일치를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갈등이 유발됐던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거죠. 자, 맨 처음에 팀원이 4명이서 팀 활동을 시작했어요. 공모전 나간다고 해서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3명이 하면 갈등이 이제부터 생기죠. 왜요? 그 친구가 했던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와중에 어때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내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다시 역할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맡기 어려워하는 그런 일은 내가 도맡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어때요? 굉장히 나의 자소서가 빛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건 뭐예요? 갈등이 유발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갈등이 생긴 거죠. 이렇게 쓰면 갈등 극복 경험을 아주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쓰시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의 역량이 드러나죠. 그러면 친구들이 맡기 껄끄러워하는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다시 역할 분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맡기 껄끄러워하는 걸 내가 도맡았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나의 배려심. 그리고 뭐예요? 책임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2가지가 좋겠네요. 역량.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굉장히 자소서 수준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갈등 극복 경험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팀워크 발휘 경험 사례도 있고 제일 좋은 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예, 직무 관련 사례예요. 근데 직무 관련 사례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사례 별로 없어요. 우리 그치 써보면요. 네. 그럼 어때요? 뭘 쓰면 돼요? 예, 교양 수업에서
뭐 팀 프로젝트 경험, 그다음에 공모전 나갔다. 그럼 공모전 경험. 그럼 공모전 나갔다. 그럼 좀 상이라도 좀 타야 됩니다. 장려상이라도. 안 그러면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조별 프로젝트에서 잘 마무리했다 그러면 좋은 성과니까. 뭐 교양 수업 프로젝트 경험, 전공 수업 프로젝트 경험, 동아리에서 무슨 행사했을 때 경험, 봉사활동 나가서 봉사활동 성공한 경험. 이런 것들 다 쓰실 때 갈등 극복 경험 같은 경우는 그거 하면서 의견 불일치 있었던 거. 그쵸? 아니면 뭐 갈등이 유발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갈등이 생기죠. 내가 어떻게 중재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떻게 배려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치웠는지 요렇게 쓰면 그거 완전히 갈등 극복 경험으로 딱 떨어지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걸 어때요? 갈등을 뭐 부각시키는 거로 써도 되는데 팀워크라는 단어를 넣어서 팀워크를 좀 강조해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팀워크 발휘 경험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갈등 극복 경험과 팀워크 발휘 경험은 똑같다. 단 글쓰기를 풀어나가는 것만 조금 다르다. 네. 팀워크 발휘 경험은 팀워크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써주고 갈등 극복 경험은 갈등이라는 얘기, 극복이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써주면 각각 같은 사례를 가지고 각각 다른 문항을 쓸 수 있는 거죠. 갈등 극복 경험과 팀워크 발휘 경험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중요한 거 반드시 역량을 2개 정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역량은 내적 역량 맞고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기술적 역량과 기술 역량과 내적 역량을 같이 적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그 다음에 배려심. 그럼 뭐예요? 내적 역량과 기술 역량을 스킬성 역량이죠. 같이 쓴 거고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려심과 책임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러면 내적 역량만 갖고 쓴 거죠. 태도 역량만 가지고. 예, 그래도 괜찮아요. 네. 하지만 제일 좋은 사례는 뭐다? 직무 관련 사례다. 예.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지금 말씀드렸던 거 조별 프로젝트 경험. 예. 그다음에 학생의 활동 경험. 이렇게 직무랑 꼭 관련 없는 거더라도 나 혼자 말고 여러 명이 함께 했던 경험을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팀워크 발휘 경험 혹은 갈등 극복 경험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격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